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오늘은 영어 정체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어 듣기의 중요성이죠. 우리 아이가 현재 영어가 정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께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은요, 바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영어 듣기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리딩에만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가 점점 등한시되죠. 자, 듣기를 놓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는 영어 정체기가 오고요. 오히려 영어 실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듣기다.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듣기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를 선택하는데요, 듣기 전문 교재를 선택을 하느냐 또는 리딩 교재를 선택을 하되 리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듣기를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전자든 후자든 다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가 듣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재가 있어요. 바로 브릭스 리스닝입니다. 자, 브릭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쉬운 레벨부터 어려운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레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교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듣기는 우리 애는 리딩 실력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교재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 교재 선택하실 때는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듣는 수준보다 약간 낮게 가져가세요. 왜?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문제들을 보잖아요.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듣고 동그라미 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또는 뭐 OX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다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잘 듣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감으로 풀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영어 실력에 정체기가 와서 실력을 늘리고자 할 때는요, 감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감 좋은 날은 점수가 잘 나오고, 감이 좀 떨어지는 날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감을 넘어선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교재 왜 추천드렸냐면, 제가 쓴 책 초등 저학년을 위한 똑똑한 학습법에서 나와요. 이 책에 워크북이 있어요. 이 워크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 워크북은요, 뒤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본문을 딕테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딕테이션,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 드렸던 많은 분들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딕테이션은 뭐죠? 내가 듣고 따라 쓰는 거예요. 무슨 문장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뭐 연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빼먹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장이 뭐 She is the scholarship student now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갑자기 student라는 내가 학생인 거 아는데 스펠링이 뭐지? 약간 막힐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스펠링에 집중하진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 문제집을 한다면 저는 딕테이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어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듣기, 딕테이션에 집중을 할 거라고 한다면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중에서 듣기에 가장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아이와 2-3달 동안 이 교재 한 권은 정말 마스터하겠다. 우리 옛날에 뽀갠다는 표현했죠. 내가 진짜 이 교재를 몇 번 뽀개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체기를 점프하려면요, 그만큼 우리가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평소와 같이 조금씩 해서는 절대 이 정체기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정체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인풋이 꾸준히 들어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이 정체기를 이제 빨리 극복을 하고 싶잖아요. 이 정체기도요, 6개월 이상이 되면요,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영어 정체기가 왔다, 수준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3개월에서 그 6개월 그 사이 내에 열심히 해서 한번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작은 성공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에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40분에서 60분 사이 정도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집중할 때는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바란다? 그건 욕심이죠. 내가 이 정체기를 꼭 극복할 거야. 이럴 때만큼은요, 조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안 난다. 보약 조금 먹어봅시다. 비타오백 같은 거 하나 먹어도 되겠죠. 어머니들의 에너지도 필요해요. 또 좋은 소스를 우리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2가지가 필요한데, 시간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말씀드렸고요. 정체기를 극복을 하려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유난히 비문학에 약하다던가 또는 과학 지문에 약하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상식이 풍부한 친구들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아마 안 할 거예요. 단순히 어휘가 부족하다든지 다 해석은 했는데 추론을 잘 못했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진짜 순수하게 사실적 독해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우리 아이가 혹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글로 된 과학책을 많이 읽어보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이거 한글로는 아는데 영어로 나오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학도 영어 지문을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원서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Science A Closer Look이라는 책이고요. 시중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서점에서는 잘 못 보이지만 인터넷으로는 충분히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제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요. 모르는 단어는요, 사실 이런 원서들은요, 앞에 이미 모르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 필요한 내용까지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어휘예요. 어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있죠. 기후에 대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계절에 대한 특징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한글로 된 그런 사계절과 관련된 책을 읽고 기후와 관련된 책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영어 책을 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단어는 익혀야 하죠. 단어는 외워야 된다. 자꾸 경험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는요, 배경지식도 풍부한 것 같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예전에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왜 과학 지문만 나오면 어려워하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속적으로 그 지문을 많이 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평소에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는 지문에서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요,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지문을 읽어도 나 이거 어디서 봤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책만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요, 정말 어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되 어휘 플러스 독해 플러스 그 독해에 대해서 그 내용 있죠. 과학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놓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휘가 부족해서 영어 정체기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너무 중요하죠. 영어에서는요, 어휘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어휘책만 공부를 하면 그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어휘는요, 우리 아이들이 멘붕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유치원 나온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어머니들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This is a book.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는 영어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책은 영어로 book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book. 그럼 아이가요 이래요. 이거는 book이구나.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한글로도 책인데 영어로는 그냥 book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 충분히 해보셨을 거예요. 한 2학년 또는 3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북이 뭐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북? 지금 나한테 북 물어본 거야? 영어 북? 그러면서 장난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이가 북을 왜 물어봤을까요? 북은 책이라는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긴 아는데 북을 왜 물어봤냐면 우리 아이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에는 이 북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냥 명사예요. 고유 명사처럼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야. 여기는 서울이야. 이런 것처럼 그냥 이거는 북이야. 이건 북. 그냥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생긴 건 다 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2, 3학년 때 물어보는 엄마 근데 북이 뭐지라는 의미는 그 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책이 뭐냐. 책이라는 것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의 한국말이 무엇이냐, 북의 스펠링이 궁금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북이야? 왜 이게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책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고 책은 왜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등등등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것도 물어보죠. 엄마, 머니가 뭐지? 얘기해요. 머니? 돈이잖아. 너 돈 몰라? 이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어떤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머니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가 왔을 때는요, 아이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이름만 알았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한국어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죠. 이상해요.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는 영어는 영어대로 배웠는데 이제는 갑자기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려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직독, 직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까지도 굉장히 힘있게 영어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휘를 어떻게 챙길 거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교재처럼 이렇게 영영으로 풀어진 교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퀴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교재 너무 좋은 교재인데 최대의 단점이 답지가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뭐 보케브러리 워크샵 답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유명한 블로거들이 나오더라고요. 답지를 쭉 올려놓은 블로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영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교재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영한도 괜찮아.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다양한 교재가 있죠. 뭐 이런 교재들,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이런 보캐브러리 교재들,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예문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 예문을 많이 익히게 한다. 어휘도요,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서는요, 이 정체기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어휘서를 하나 하는 것도 좋고, 난 이게 버거워요 라고 한다면 그냥 리딩 문제집 하는 거 있죠. 이런 보통의 뭐 링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딩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가 매일 지문 하나를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문 하나를 공부를 할 때 여기 나오는 어휘, 모르는 어휘 아이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어휘를 또는 새로운 어휘를 만나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휘는 원래 힘들어요. 쉽게 단어 외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에서요, 꼼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